년 이제 재개발 가로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이론 수업을 할 건데요. 이 기본 이론 수업은 짧게는 한 6주 정도, 많게는 한 8주 정도 할 거고요. 그리고 저희 수업이 1년 동안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앞부분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녹화본을 다시 처음부터 듣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역 분석하고 물건 분석, 그다음에 내가 산 지역의 투자 물건들이 계략적으로 감정평가가 얼마큼 나올 것이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. 나중에 막 법령 나오고 막 하면 되게 복잡한데 오늘은 좀 숫자적인 게 좀 많이 나올 거고요. 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아마 좀 익숙해질 거예요. 저희는 이제 별도의 기수가 있는 건 아니고, 제가 예전에 2003년도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기수가 있었는데, 기수도 있고 뭐 회장도 있고 했는데, 이건 이제 줌으로 하는 거니까요. 기수가 있는 건 아니고 매주 이렇게 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들어오셔도 되는데, 어떤 커리큘럼을 딱 정해놓고 한다기보다, 물론 이제 기본 수업은 커리큘럼이 거의 정해져 있지만, 기본 수업 이후에는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거나 법령이 바뀌는 것들을 가지고 또 이슈가 되는 걸 가지고 다루도록 할 거고요.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업은 이제 매년 초에 이렇게 6주에서 8주 정도를 할 거예요. 별도 기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어느 때나 들어오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는데, 저희 그룹핑 사이트가 별도로 있긴 한데 거기도 올려드릴 거지만, 유튜브에 올리는 게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거기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제가 댓글을 막아놨거든요.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질문이나 답변을 해야 되는데, 이거는 저희 밴드에 들어오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직원이 아마 그 URL 올려드렸을 거예요. 네, 카톡은 밴드는 저희가 실명 실사진을 하고 있고요. 밴드의 실명 실사진으로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 카톡을 열고 있으니까, 공개 카톡은 익명으로 들어오셔도 되는데, 익명하고 제가 그 개별적인 성함을 다 알고 있으니까.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, 제가 익명의 무서움을 알아요. 익명이 되게 상당히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거든요. 이 가짜 이름을 쓰는 순간 괜히 뭐 예비군복 입고 있듯이 막 나가는 경향들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막고자, 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도 싫고 그냥 딱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잘하고 싶은데, 그래서 되도록임이 아니고 저는 이건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. 실명 실사진으로 들어와 주시고,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, 물론 이제 카톡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만 공개적으로 열어드릴 테니까, 그때는 거기는 이제 익명 두셔도 되고요.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역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. 오프 더 레코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,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분석법을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좀 부동산 수업, 다른 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면은 좀 낯설 수도 있고, 아, 나 이런 수업 들으러 온 게 아닌데 그냥 지역에 다 찝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그런 걸 하지 않을 거고, 정말 전문 투자자로 가기 위한,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는 투자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시행자 입장에서의 분석법을 해나가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할 수업 내용들이 이제 6주간 하면서 큰 틀에 다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매 주마다 이제 보충을 해 나가겠죠. 근데 이제 보통 어떤 내용을 하게 될 거냐면, 우선 어쩔 수 없이 법을 다루게 될 건데요. 법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재개발은 무엇이고, 신통기획은 또 어떻게 출발이 됐고, 그리고 뭐 모아타운은 무엇이니, 뭐 이런 이제 그런 각 사업들에 대해서 구역 지정의 방법, 진행 절차,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사업인데,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은 제가 97년도에 했죠. 95년도에 투자를 시작했다가 조합의 업무를 보고 한 건 제가 97년도에 업무를 봤었는데, 조합의 일을 보고 뭐 비대위 활동도 해보고 언론사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한 현장을 메이드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막 조합원이, 제가 첫 번째 현장이 2,500명 정도 현장이었고요. 250명 정도 되는 데도 해봤고, 500명 정도 되는 현장도 해봤는데,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요 소규모 정비 사업. 적은 숫자가, 적으면 한 50명, 많으면은 한 150명 안팎 정도 되는 현장들. 이제 이런 현장들을 어떻게 잘 꾸려갈 것이냐. 그래서 이 현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리고 그런 현장들이 움직이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지, 그래서 지정 절차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거예요.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개발법이 있고요.
그다음에 재건축이 있고 뭐 이제 두 개가 같이 합해졌죠. 그래서 도시 및 주거 정비법으로 왔는데 뭐 소규모 정비 사업법이 있고 도시재생법 있고 뭐 유타운 관련된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 있고요. 지정비 촉진 사업법이 있고요. 뭐 법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법령들이 어떻게 서로 향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할 거예요. 여기까지가 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인데 일반인들은 별로 싫어하는 내용들이죠. 그러더라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좋겠죠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, 제가 요즘에 전화 받는 게 뭐냐면, 제가 저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너무 어렵거나 '아 나 이런 수업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.'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 개월 과정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가셨거나 했던 분들이 보통 언제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시냐면 그로부터 3-4년 후에 다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. 결국은 이제 물딱지죠, 물딱지. 그냥 아파트 분양 자격이 없거나 이제 이런 물건들, 뭐 돈으로 손해 보는 거는 내가 투자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는데, 그게 아니고 '나는 이거 당연히 아파트 받을 줄 알고 샀는데.'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아파트 받을 수 없대. 뭐 중간에 세금은 뭐 취득세, 종부세 뭐 다 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 "이건 아파트 받을 수 없대." 또는 뭐 "저기 모르는 사람하고 아파트 한 채 받으래." 뭐 인제 이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원리적인 측면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워가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인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에 대한 기준이라면, 가로정비 사업은 또 기준 날짜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법에서는 어떻게 또 이 기준이 달라지는지, 최근에 작년에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현장 같은 경우는요, 재밌게도요, 작년에 만들어지자마자 그 이후에 사는 물건들은 다 물딱지예요. 근데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근데 어 그런 물건들은 사고 팔고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사고 팔고 하지만 아파트 못 받거든요. 물론 나중에 좀 바뀔 가능성도 있겠지만.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법에서는 어떤 기준을 또 다르게 두고 있고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를 거고요.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. 뭐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있고 많죠. 그래서 사업별로 아파트 분양 기준이 다르니까 이것도 또 사업별로 나눠서 또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또 갖게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보겠다. 그냥 단순 투자자가 아니고 '나도 한번 이 사업을 한번 좀 제 인생을 한번 걸어 보겠다.' 맨날 현장 다니면서 막 어 물건 하나 사 가지고 막 5천만 원 오르고 막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, 사실 따지고 보면 약간 좀 고급 노가다 같은 느낌? 예. 결국은 노가다죠. 예.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진짜 좀 '센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.'라고 하면은, 그러면 사업을 진짜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조합과 조합원이 어떤 구조에 있고 거기서 사업 방식은 어떻게 나눠지고 돈을 가져가는 주체들은 뭐 이런 시공사, 뭐 PM사, 신탁사, 정비업체 뭐 등등등 뭐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돈을 가져가는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보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오늘 내용의 이제 주 내용이 될 건데,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추산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 때는 이제 실제로 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. 생각보다 좀 어렵기는 해요. 하지만 그래도 몇 번 반복하다가 보면, 근데 뭐 요즘은 동대문 가서 옷을 잘 안 사지만 예전에 동대문 가서 옷 살 때를 보면 뭐 옷을 사기 위해서 막 3 시간씩 끌려다니잖아요. 그죠? 남자들이 여자랑 같이 가면. 근데 집을 살 때는 뭐 누굴 믿고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적어도 옷 고르듯 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. 3 시간 동안 막 이 집 저희 다니면서 사듯이 그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보는데, 그렇게 해도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. 하지만 물론 또 반대로 또 그렇게 안 해도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성공이라기보다 얻어 걸린 거죠, 그거는.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현장을 볼 때에 그 현장의 조합원들은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, 비례율은 또 어떻게 나눠지고 조합원의 감정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지,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매입을 했을 때에 총 투자 금액이 어떻게 잡히는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공부를 해 나가면서, 물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.